4단원 연력학 법칙에 대한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라고 배웠죠? 우리는 이거를 열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번에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죠? 열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합니다. 자,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써주고, 이것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해줍니다. 4번. 두 물체 온도가 같아져 더 이상 열 이동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열 평형 상태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열의 이동이 있는데 눈으로 그냥 봤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열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번. 기체가 외부의 압력을 작용하여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외부에 무엇을 한다고 하죠? 외부에 일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6번.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대요. 그럴 때 기체가 한 일은 압력과 뭐의 곱과 같다? 부피의 변화량의 곱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E를 이제 W라고 써주고 P를 압력 곱하기 델타 V라고 써주는 겁니다. 7번. 기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변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일까요? 자, 위에 걸 봤을 때 부피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요거는 2를 해준 게 아니죠. 그래서 한 1은 0이 되는 겁니다. 8번.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는 외부로부터 1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면 외부로부터 1을 받은 게 되고,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1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9번.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말을 해주죠. 자, 그리고 10번.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에 뭐가 없죠?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11번. 이상기체 분자들의 평균 모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자,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거는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자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애들이죠. 그 12번. 이상기체 온도가 0켈빈인 경우 내부 에너지도 0이 되기 때문에 기체는 열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13번.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기체의 무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같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게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쓰였는데, 이때 W가 여기 보이는 기체가 외부에 한 1을 의미해주고, 이 Q는 기체가 흡수한 열량, 델타 U는 요 괄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요 괄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14번.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값을 가진대요. 그러면 온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더 증가했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온도도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계속 작동하는 열기관을 저희는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16번에 기체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변하는 과정.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변한다.
라고 하는 거는 등압 과정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 등압 과정에서 기체 부피가 증가, 어디있죠? 이 압력 일정 상태 부피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등압 과정이라고 써주는데, 여기서의 봐야 될 거는 기체가 흡수한 열량, 그러니까 Q의 값은 델타 U 플러스 W랑 같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이를 더한 값과 같다. 그래서 17번 보면 연력학 과정의 종류로는 앞에서 본 등압, 온도가 같은 등온, 열량의 변화가 없는 단열, 그리고 기체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까지 있습니다. 자, 19번 등압 과정에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 온도는 증가하겠죠. 왜냐면 T분의 PV는 일정하다 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서 등압 과정이라는 소리는 P 값이 일정하다, 그럼 이 V에 대한 값이 증가하게 되면 T 값도 동시에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정해지는 거죠. 자, 20번 등적 과정에서 기체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T분의 PV는 일정하다 라는 공식 안에서 T 값이 증가해야 돼요. 대신 V 값은 일정해야 되고, 그러면 기체 압력 또한 증가하겠죠? 자, 21번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에서 등온 과정이라는 소리는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소리는 델타 U 값이 0이다 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Q는 W가 되면서 기체가 한 1과 같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22번에 열을 1로 바꾸는 정체를 저희는 열기관이라고 쓰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23번 등온 팽창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인데, 등온 과정이라는 소리는 온도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등온 압축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하겠죠. 24번 자연현상은 대부분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저절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저희는 비가역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25번에 외부와의 열 출입 없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기체가 단열 팽창을 하면 기체의 온도는 당연히 하강하겠죠. 왜냐면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인데, 델타 U는 그럼 마이너스 W가 되고, 팽창을 하게 되면 요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델타 U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하락하는 거겠죠. 단열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겠죠. 왜냐면 델타 U 이퀄 마이너스 W니까. 자, 28번에 기체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왜냐면 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29번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확률이 높은 방향을 저희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30번 보면 연력학 제곱칙은 자연현상의 비가역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열기관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말해줍니다. 32번에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열기관이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이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한 열량을 뺀 값이다. 그러니까 Q1을 빼왔으면 Q2로 내보냈을 경우에 Q1-Q2에 해당하는 게 W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순환 과정에서 400J의 열량을 공급받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20J의 열을 방출시켰대요. 그러면 1-400분의 0, 320이 돼서 0.2가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제2연구기관은 무엇을 뭘로 전부 변화할 수 없다? 열을 1로 100% 전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제2종 연구기관. 근데 그거를 이제 열을 전부 1로 바꾼다는 게 제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 제2법칙을 위배한 애가 제2연구기관입니다. 열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고, 카르노보다 열 효율이 높은 열기관은 절대 없습니다. 36번.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은 등온, 팽창, 그리고 단열 팽창을 하고 등온, 압축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37번. 스털링 엔진은 가솔린 기관보다 열 효율이 높습니다. 38번에 등압 과정, 등적 과정, 등온 과정 중 스털링 엔진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39번. 그림과 같이 실린더 내부에 일정량 이상의 이상 기체에 2000줄의 열을 가했대요. 그랬더니 피스톤이 실린더 바깥으로 서서히 밀려나가면서 기체가 외부에 400줄의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있죠. 기체가 외부에 400줄의 일을 하는 동안 실린더 내부의 기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에서 Q 값을 2000을 줬고 거기에 델타 U 플러스 W가 400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U에 대한 값은 1600이 되면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1600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U 값이 양수기 때문에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기체 한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40번. 그림 나와 같이 분자수, 온도, 부피가 같은 동일한 종류의 이상 기체에 동일한 열량 Q를 서서히 가했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Q를 넣게 되면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을 쓸 수 있고, 나에서는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 쓸 수 있는데, 이때 나에서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W에 대한 값이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나에서는 결국 식이 Q 이퀄 델타 U가 될 거고,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가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하겠죠. 왜냐면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 나에서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 보면은 Q 이퀄 델타 U고 온도를 계속 높여주는데 부피는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도 동시에 증가할 겁니다. 디귿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보면 가에선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면서 W라는 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이 델타 U 값이 여기 있는 델타 U 값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서가 더 크다 라고 판단하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1번. 그림 가는 탄산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의 뚜껑을 갑자기 열었을 때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흰 김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흰 김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단열, 팽창을 하면서 단열 팽창으로 인해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흰 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흰 김이 발생하는 것은 수증기가 단열 팽창했고 그로 인해 수증기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니은에 나에서 페트병 안의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한다 돼 있는데, 지금 나를 보면 열량을 줬고 거기에서 델타 U 플러스 W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 일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디귿에서 나에서 페트병 안의 공기의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냐면 이 따뜻한 물에 넣었을 경우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BC와 AC를 따라 변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거래요. 일단 AB는 등적 과정이고 AC는 등압 과정, 그리고 BC는 등온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BC 과정에서 AC 과정에서 같다. 자, 한 일의 양은
아래 면적의 넓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BC는 요만큼의 넓이가 일을 해준 일의 양이 되고, AC 같은 경우는 이제 BC 봤으니까 다시 지워볼게요. BC 지우고 A에서 C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BC 과정에서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D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B 과정에서가 AC 과정에서 같다. 자, AB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B에서의 온도랑 C에서의 온도가 둘이 같기 때문에 동일 지점에서 이제 온도가 같은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은 같아요. 온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에서와 AC 과정에서가 같다라 돼 있죠. 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에서 AB 과정에서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1을 안 하죠. 그래서 델타 U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AC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W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흡수한 열량이 Q라는 값은 둘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AC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상대값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근데 AB에서 AB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T분의 PV가 일정하다라는 식에서 등온 과정이라서 T값은 똑같고, 그리고 P값은 A 위치에서 1, V값도 1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1이 나오는데, B에서는 PB 곱하기 3인데 얘가 또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PB의 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다가 아니라 3분의 1과 같다라고 돼야 되겠고요.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AC 과정은 요 아래 면적, AB는 요 아래 면적인데 지금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AB에서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디귿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이건 맞는 보기가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C는 단열 팽창의 과정이에요. 단열 팽창의 과정에서는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등온 과정인데 비해 A에서 C는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B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연력학에 대한 실험이래요. 자, 단열 압축을 했대요. 아까 단열 팽창을 했을 때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반대로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솜조각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압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기체의 물리량은 압력과 온도는 무조건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생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래요. 자, 보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C 과정에서가 AB 과정에서의 3분의 4배다. 자, AB 과정에서의 일의 양은 요 아랫 면적, 즉 1번이라고 합시다. BC에서의 한 일은 여기 또 아랫 면적 2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번은 1번의 3분의 4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의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압력도 올라갔고 부피도 증가했죠. 그러면 T분의 PV가 일정하다라는 식에서 P값도 2배, V값도 2배가 됐으니까 T값은 총 4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수가 없고요.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한 열과 같다. 자, BC 과정에서는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라는 거에서 W도 있고 델타 U 값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한 열은 1과 같은 게 아니라 1에다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변화량. 이해되셨죠? 자, 다음 46번. 자, 중력 파트셜 에너지가 2인 빗면의 물체에서 감에 놓았더니 0.6이 되었대요. 그럼 이 열로 인해서 총 0.42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겠죠? 그래서 가에서 물체의 빗면에서 운동한 동안 0.42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고요. 가에서 발생한 열은 모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자, 열은 절대로 100% 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나에서 배가 스스로 차가운 바닷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더 찬물을 배출한 현상은 연력학체 1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7번. 그림은 뚜껑이 열린 향수병에서 향기 분자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과역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비과역 과정. 그리고 연력학체 2법칙에 설명할 수 있고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은 열이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열이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저온보다 고온에서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48번에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방출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의 Q2의 열을 방출하대요. 이 W 이퀄 Q1 Q2는 앞에서 개념 파트를 할 때 생각을 봤었죠. 자, 니은은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열 효율은 1-Q1분의 Q2예요. 즉 Q1분의 W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Q1분의 Q2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열 효율 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작아진다가 맞는 표현이겠고요. 디귿에 Q1이 W면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Q1이 W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열이 1로 100% 전환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9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얘가 결국 해준 일은 요 안의 넓이겠죠? W에 해당하는 애고요. 그래서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A, B 흡수하겠죠? 그리고 DA도 마찬가지로 열을 흡수할 겁니다. 왜냐면 DA에서는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단열 팽창하면서 등온 팽창을 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의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은 B에서 C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감소하겠죠. 디귿 1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AB 과정 그래프와 부피축이 이루는 면적이다. 자, AB와 부피축 요거를 의미하죠. 근데 요게 아니라 요 안의 면적만 요 진한 부분만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50번. 그림 가는 실린더의 같은 종류의 이상기체 AB가 고정된 피스톤에 의해 같은 부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요 핀을 제거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밀렸죠. 그러면
A의 부피는 증가했고 B의 부피는 감소했어요. 그럼 A는 단열 팽창을 한 거고 B는 단열 압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의 온도는 떨어지지만 B에서의 온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봅시다. A가 B의 2배래요. 내부 에너지는 그러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여기 안에서 분자수가 2배가 되니까 내부 에너지 당연히 얘가 2배가 돼야 되겠죠. 온도 같더라도.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나로 기체 상태가 변할 때 A의 평균 속력은 감소합니다. 왜냐면 단열 팽창 과정에서 온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 속력은 당연히 감소한다 라고 써야 되겠죠. 디귿 가에서 나로 기체 상태가 변할 때 B가 피스톤으로 받은 일은 B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에서 Q가 0이 되고 따라서 델타 U 이퀄 마이너스 W이기 때문에 받은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그림은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거고 AB, AC, AD가 부피가 V0인 상태에서 모두 부피가 EV0인 상태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체가 한 일은 A에서 D 과정. 자, 지금 보면은 A, B는 등압, 얘는 등온, 얘가 등적 과정. 이렇게 됩니다. 한 일은 A에서 D는 등적 과정. 뭐 W 있겠죠? A, B는 W가 없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보면 51번에서 지금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압력을 만약에 P0라고 했으면 A에서 B로 갈 때는 P0, V0가 되겠지만 A에서 D 과정은 압력과 부피를 일정한 비율로, 여기 이제 등적 과정이 아니에요. 압력과 부피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2분의 3 P0, V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상에서 보면 A, B는 등압이니까 이런 식이 될 거고 A, D는 같은 비율로 증가해서 일직선이 될 거고 똑같이 뭐 EV0겠지만 그리고 얘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P0에 EP0 얘는 V0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얘한테서의 2배가 아니라 1.5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자, 온도를 보면 B에서는 지금 만약에 가정을 또 해봅시다. A에서의 온도를 T0, C에서 온도를 T0로 한다면 B에서의 온도는 ET0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T0가 나오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 값만 찾으면 되잖아요. 변화량이 아니라 내부 에너지 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2배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Q3는 Q2보다 작다 돼 있는데 얘랑 Q2는 얘랑 중에 어떤 게 열량을 더 많이 가져올까요? 당연히 D가 더 많겠죠. 왜냐면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Q3 이퀄 W지만 Q2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Q2가 디귿이 틀린 무기죠 지금. Q3는 Q2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A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고 얘는 증가했어요. 근데 반대죠 지금. 보면은 얘가 2고 얘가 3니까 3는 당연히 2보다 커져야 되겠죠? 얘가 W니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Q2에서는 델타 U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보기에 대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 그림은 일정량 이상 기체 상태가
A, B, C 그리고 DA를 따라서 압력과 부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기억 보면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자 B에서 C로 갈 때 외부에 한 일은 D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2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W라는 값은 P 델타 V로 써주게 되는데 B에서 C는 2P0 곱하기 2V0가 될 거고 D의 A에서 같은 경우는 P0 곱하기 2V0가 될 거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BC 과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평균 속력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 CD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A, B, C로 갈 때 온도가 증가했다면 CDA로 올 때는 온도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3번 그림은 열기구의 가열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물리량을 고르래요. 자, 역학적 에너지 커질까요? 커지겠죠. 왜냐면 뭐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수는 있어도 등속도 운동을 해서 일정할 수 있어도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고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부 에너지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조차도 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열기구 내부의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54번 그림 가는 기체가 들어있는 압력솥을 가열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나는 펌프를 이용하여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기 위해 공기를 빠르게 압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공기를 빠르게 압축하면 실내 내부에 공기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빠르게 압축한다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죠.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등적 과정에서 근데 얘는 이제 압력솥인데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등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0이겠죠. 왜냐면 W equal P 델타 V라는 식에서 델타 V가 지금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적 과정에서는 해준 일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 봅시다. 압력솥 안의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받지도 않아요. 나에서 실린더 내부의 공기는 외부의 일을 할까요? 자,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죠. 단열 압축이니까 얘가 일을 받는 거죠. 왜냐면 델타 U 이퀄 마이너스 W에서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얘 값이 커지니까 W 이퀄 음수 따라서 E를 받네요. 디귿 나에서 실린더 내부 공기 분자 환기 편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왜냐면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값은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5번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의 분자수가 N개, 3N개와 같은 종류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대요. 가의 피스톤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 연결되어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정지되어 있대요. 자, 힘의 평형이 이루어서 정지되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게 봐야 될 거는 델타 U 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값. 내부 에너지라고 쓸까요?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분자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이거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와 절도운동에 비례한다. 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씁시다. 변화량은 분자수와 절도운동에 비례한다. 자 봅시다. 그러면 가의 경우에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에서 처음에 5분의 32의 만큼의 열량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파티션 에너지 증가량은 2다 라고 하는 거는 해준 1의 양이 2다 라고 해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델타 U 값이 5분의 27, 2가 되고요. 근데 분자수 지금 가는 T에서 4T로 총 3T만큼 증가했고 나는 T에서 3T로 2T만큼 증가했대요. 그리고 분자수는 가는 N, 나는 3N이에요. 그러면 분자수는 3배, 온도 변화량은 3분의 2배. 따라서 전체 총 2배에 해당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54E만큼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고 똑같이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에다가 18E와 5분의 54E를 때려주게 되면 W 값은 5분의 36E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5분의 36E에 해당하는 값은 결국에는 포텐셜 에너지의 값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x-x0가 5mg분의 36E인 거를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전체 에너지 해준 1에 대해서 2분의 1 kx 마이너스 2분의 1 kx0 제곱을 해주면 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거를 정리해주면 2분의 1 k의 x 플러스 x0에 x 마이너스 x0가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0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결국에는 x 플러스 x0의 값은 18k분의 5mg 값이 나온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6번. 자 단열 칸막이죠. 단열 진공 용기의 한쪽에다가 기체를 넣고 칸막이를 통해서 기체 분자가 저절로 퍼지는 거래요. 이 현상은 당연히 비가역 현상이겠죠. 그리고 니은 온도는 단열 팽창을 했죠. 그래서 하지만 기체가 일을 한 게 없어요. 왜냐면 힘을 받은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W 값이 0이 되고 델타 U 값도 마찬가지 0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U 값이 0이 돼버리게 되면 온도는 당연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겠죠. 그래서 디귿 보면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일어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거 맞는 보기에 대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이 표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는 압력과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만약에 A에 대해서 얘가 V0를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V0. 요거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요게 일정하다. 그럼 얘는 2분의 1 V0, 얘는 V0, 얘 2V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확인해주면 그래프 대충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요 그래프와 이렇게 돼 있고 A에서는 P0, V0 그러니까 P0, V0 하면 여기가 E 그리고 B는 1.5P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C는 2P0와 2분의 1 P0 그러면 1.5P는 여기고 2분의 1은 여기니까 이 위치겠죠? C 2P0, 1.5P0 그리고 D는 2P0에 V0니까 여기가 될 거고 E는 P0에 2V0니까 뭐 이렇게 써주면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이 A에서 E 그리고 C에서 D 그리고 A, B, 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봅시다. 이제 기체가 한 일은 CD 과정에서는
요만큼, A2 과정은 요만큼. 따라서 CD 과정에서는 2P0 곱하기 2분의 1 V0가 되고 A2 과정에서는 P0 곱하기 V0가 되면서 둘이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D은 기체가 흡수한 열은 CD 과정에서가 ABD 과정에서보다 크다. 자, 보면 A에서 D까지는 일을 하지 않죠. 그쵸? 그리고 온도가 A랑 C랑 지금 동일하죠. 지금 요게 이제 등원 곡선인데, 이제 다시 등원 곡선. 얘네가 이제 등원 곡선인데 D랑 E도 이제 같은 곡선이죠. 등원 곡선인데 같은 온도에서 또 같은 온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지만 해준 일이 달라지게 되죠. A에서 D로 갈 때는 일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한 열은 CD 과정에서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귿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AB 과정에서와 BD 과정에서가 같다. 같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B에서 1.5T0니까 얘가 정확히 정중앙의 온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절반씩 딱딱 증가해서 디귿도 맞는보기가 되면서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58번. 그림은 이상적인 열기의 순회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모두 등온 과정이고 얘 등온 얘는 등적 과정. 자, A에서 B, D에서 A 과정은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자, 등온 팽창 D에서 A는 등적이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 열을 흡수하는 거겠죠, 당연히. D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D에서 A 과정으로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온도 증가.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W다. W가 아니죠. W보다 더 크죠. 요 아래 넓이까지 합쳐줘야 돼요. W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59번. 그린 가는 이제 열기가 나타나는 거고 얘는 카르노 기관이네요. 카르노 기관은 등온 단열이고 10Q만큼 흡수를 해서 7Q만큼 방출했으니까 3Q만큼의 W로 일을 해줬겠죠. 그래서 W는 3Q고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얘가 3Q니까 CD 과정에서 얘가 방출한 거 얼마일까요? 7Q겠죠. 왜냐면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열 방출 과정은 CD밖에 없어요. C에서 D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출할 때 이 7Q만큼 다 방출을 해야 여기 맞는 거겠죠? 이 카르노 기관 열 효율은 10Q분의 3Q, 즉 10Q분의 W입니다.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번 표는 동일한 종류의 두 이상기체 분자수를 나타낸 건데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가 분자수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걸 생각해주면 N 곱하기 T 대 2N 곱하기 2T를 하면서 단순하게 1대 4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